안녕하세요. 김지한 리포트 김지한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리포트들 이렇게 챙겨보려면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볼만한 리포트들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다양한 리포트들이 발간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오늘도 골라왔어요. 일단은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연중 고점 높여가고 있는 영원무역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서 또 하반기 전망 담은 업종별, 종목별 리포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산, 조선 섹터에 대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 살펴볼까 해요. 또 그 가운데 방산업종 탑픽으로 꼽은 현대로템에 대한 개별 종목 리포트도 골라봤고요. 또 이번 주 이슈 종목이었죠. 홍콩 시장에 상장한 CATL에 대한 리포트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별 종목 리포트 그 가운데 기대 이상의 실적과 함께 연중 고점 높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영원무역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7개 분기 만에 증익으로 전환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제목을 달고 있어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업무역 실적을 보면 지난 1분기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각각 15% 내외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시장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달성했고요. 일단 기존 OEM 사업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간 적자를 확대해가며 전사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초고가 자전거 브랜드 계열사이죠. 스캇 역시 적자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사 실적 역시도 증익 전환했어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이 스캇 브랜드에서의 적자 규모가 확대됐던 게 영업무역 전사 실적에 있어서 감익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줬던 바 있는데요. 이게 좀 개선됐다라는 부분이고요. OEM 주요 고객사가 노스페이스 그리고 룰루레몬, 아크테릭스 이런 브랜드들인데요. 이쪽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또 OEM 쪽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 축적 사이클에 진입해 있어요.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OEM 쪽에서의 실적 호조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외에 스캇 역시 지난 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쳤던 스캇 역시 적자 규모를 현재 상황에서 더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이후에 반응이 꽤 긍정적이고요. 재고 상황 역시 빠르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기도 하고요. 때문에 지난 분기 7개 분기 만에 증익으로 돌아섰던 영업무역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증익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일단 현재 상황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최근 영업무역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실적보다는 동남아 지역의 관세와 관련한 이슈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 비중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30%로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해서 실적 가시성이 담보된 구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57,000원이었던 걸 65,000원으로 높여 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볼 리포트는 하반기 전망과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이제 상반기 끝나가고 있어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도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하반기 전망 자료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동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에 조선 그리고 방산 섹터 하반기 전망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전례 없는 호황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하나씩 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산 섹터인데요. 전례 없는 호황에 들어있으며 사이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사실 방산업종의 상반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방산업종 주가는 유럽 재무장 이슈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좋은 실적이 뒷받침됐던 영향으로 강한 상승의 탄력을 보여줬던 바 있죠. 종목별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초 대비 14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도 110% 이상의 연초 대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상승률이 20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글로벌리 전반적인
업황의 호조를 반영한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섹터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이었고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대체로 상향이 됐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의 폭이 특히 크기도 했고요. 주가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때문에 정동 애널리스트는 방산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밸류, 수출, 내러티브 모두 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고요. 이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업종 전반 23.8배입니다. 역사적인 평균 수준을 사실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글로벌 재무장 등에 따른 실적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위로의 포텐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평균 대비 프리미엄을 얹은 27배 이상의 주가 수익 비율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이고요. 향후 잠재적 수출 모멘텀이 충분하고 매크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방산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의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밸류 기준 업종 평균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최선호주로 꼽았어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가 17만 원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호황기에 초입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선주 역시 상반기 성적을 보면 실적이 꽤 괜찮았고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운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던 영향으로 연초 대비 업종 주가 상승률이 45% 이상을 달성해서 역시 방산과 함께 양호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한화오션이 115%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HD 현대중공업도 45% 상승했습니다. 주로 상선 그리고 군함, LNG, 엔진 등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선방했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실적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평균 53.4% 웃돌았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역시 평균 35% 그리고 27% 각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현재 업종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 기준 과거 2000년대 슈퍼사이클 최고점 수준까지 와 있어서 사실 아주 부담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상선 호황이 슈퍼사이클을 주도했었던 2000년대 초반과는 다르게 현재는 상선뿐 아니라 뭐 군함, LNG, 엔진 등이 고르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는 다른 길이에 있어서도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력한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관점에서 호황기 초입에 있다. 2000년대 슈퍼사이클보다 더 길고 강한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부족 그리고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움직임 또 고부가선의 비중 증가 그리고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 뭐 이런 여건들도 사이클을 보다 강화시킬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업종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오는 동안 약 16배 성장을 보였어요. 올해는 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이익이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리레이팅 속도보다 실적 추정치의 상향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채워졌긴 합니다만 이전 대비 굉장한 호황기였을 때와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채워질 룸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미래 영업이익 추정치 변동률이 높았던 HD 현대중공업을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1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 앞서 방산업종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하면서 탑픽으로 이야기 드렸던 현대로템에 대한 보고서예요. 현대로템에 대한 리포트 따로 이제 정동 애널리스트가 또 발간한 게 있어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그 하반기 전망 리포트 며칠 앞서서 나왔던 리포트예요. QA 확장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을 달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던 리포트입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현대로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예상을 살짝 하회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오히려 8% 이상 웃돌아서 나쁘지 않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고요.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 비해서 15.2%포인트 개선돼서 거의 30%에 닿았어요. 29.5%를 기록했습니다. 해서 매출 대비 이익 성과가 더 좋았던 현대로템의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진이 좋은 수출 비중이 높아진 것, 그리고 반복 생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된 것 모두 높은 이익률과 양호한 이익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인데요. 방산 부문의 수출 마진은 무려 39.1%를 기록해서 거의 40%에 육박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회사는 앞으로 이 올해 남은 기간 방산 수출 쪽에서의 마진은 4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다만 정동호 애널리스트는 앞으로의 핵심은 방산 이익 개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방산 수출과 수익성이 이미 상한선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주 잔고 그리고 매출 볼륨의 확대, 그러니까 Q의 증가,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Q의 확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K2 전차의 후속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현대로템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이다라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정동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각국의 전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때문에 글로벌 전차 시장에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함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K2 전차에 대해서도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투자 의견 이와 함께 매수 유지했고요.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했어요. 이걸 반영해서 목표가 기존 14만 원이었던 걸 17만 원으로 21.4%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CATL입니다. 글로벌 셀메이커 1위 업체이죠. CATL이 이번 주 홍콩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이 CATL에 대해서 코멘트 다음에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홍콩 증시 상상으로 점프업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글로벌 1위 셀메이커 CATL이 지난 20일이었죠. 홍콩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이번 성공적인 상장을 통해서 홍콩에서 357억 홍콩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요.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CATL이 이 자금을 해외 투자, 특히 헝가리 쪽 투자에 집중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지금은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확보했고 또 이 확보를 통한 해외 투자의 확대, 요건 이제 CATL에 있어서 단기 또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있어요.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재료를 확보한 CATL의 기존 심천 주식에 대한 목표가를 350위안으로 제시를 했던 바 있습니다. 이 목표가 산정에 활용된 실적 추정과 타겟 멀티플 EV EBITDA 15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홍콩 시장에서의 목표가는 371 홍콩 달러가 되는데요. 다만 이 목표가 산정에 사용하는 에비타 추정치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동일하게 회계연도 26년 기준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433 홍콩 달러까지의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적인 자금 조달,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역시도 감안해야 한다는 언급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기존 심천 시장에서와 동일한 목표가를 유지하지만 상향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번 상장으로 각종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단기적으로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이 상장 이슈를 사실 차치하고 보더라도 CATL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내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보더라도 점유율 확대는 지속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실적 보더라도 뭐 견조한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무역 분쟁 확대로 인한 중국 내 공급 과잉 심화, 그로 인한 판가지표 하락의 가속화 가능성, 이런 건 이제 향후에 관심 갖고 좀 확인해야 할 이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건 알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CATL에 대한 접근성이 이번 홍콩 상장을 통해서 확 열렸고요. 일단은 뭐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만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다만 긍정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위로 볼 만한 여지 역시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CATL까지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한 주 보내세요.